네,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추클래스 추추가 찾아왔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못하고 끝났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 번째,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약간 번외편이라고 봐주시고, 지금 다음 편에 올라갈 거부터 어떤 작품의 PPT를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, 제가 궁금하면 첫 번째, 두 번째를 이렇게 거꾸로 찾아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런 의도인 거 알아주시고요. 제가 인터뷰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,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좀 물어오는 질문들 중에 공통적으로, 감독님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어요? 아니면 뭐 촬영을 좋아하게 됐어요?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좀 제 지난 이야기들을 해보게 됐습니다. 저는 그 90년대가 후반이 이제 중후반이 이제 제 10대 시절이었거든요. 중고등학교를 그때 보냈는데,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낭만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소중한 걸 몰랐는데 지금 정말 진짜 행복하게 컸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젊은 친구들과 비교해보면. 저희 때는 그 라디오가 좀 많이 유행했었어요.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도 유행했었고, 그래서 테이프 비어있는 거를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넣고 라디오에서 이제 좋아하는 영화 음악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기다렸다가 DJ가 말하면 띡 해가지고 녹음하고 다시 그 다음날 재생해서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러던 시절을 보냈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게 라디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친한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어요. 지금 제일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 성격도 비슷하고 좀 성적도 비슷하고 좀 많이 비슷했던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. 그 친구가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우민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, 그게. 그러면서 새벽 2시에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항상 듣고 다음날 저한테 카세트테이프 들려주면서 야, 이런 노래가 있어,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하면서 영화 얘기를 그때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 참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영화 잡지가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오던 시절이에요. 시내 21도 있었고, 키노, 로드쇼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잡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, 어느 날 또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펜팔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춘천에 있는 어떤 여고생과.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, 시내 20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, 그때는 맨 앞장에 보면 그 잡지를 보는 분들이 사연을 적어서 영화 관련된 얘기를 적고, 그 밑에 이제 주소를 좀 적어 놓고 했었어요. 그때는 개인정보가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그때는 주소와 이름까지 그 앞장에 이제 사연과 함께 실려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 글을 보고 내 친구가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이제 펜팔을 한 건데, 펜팔을. 저런 펜팔 친구를 얻어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고,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내 21을 봤는데 같은 걸 볼 수가 없잖아요. 저 친한 친구니까. 그래서 제가 그때 창간호였던 프리미어라는 잡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프리미어라는 잡지로 나는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잡지를 딱 사서 첫 장을 딱 열어봤는데 똑같이 그 독자들이 보내는 사연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잡지에는 주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펜팔을 할 수가 없었고 대신 그 잡지를 매월 정기 구독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정보들 그리고 시사회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종로에 있는 극장 맨날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길게 줄 서가지고 영화들을 참 많이 봤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러던 날에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극장에서 보는데 그때 이제 처음 타이틀로 고 유영길 촬영감독이란 타이틀을 보게 됩니다. 영화가 시작할 때 고 유영길 촬영감독님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. 이렇게 아마 문구가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처음 촬영감독이라는 존재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됐고 그 영화 당연히 좋죠. 지금 한국에서 영화를 꿈꾸고 하는 분들에게 아마 그 영화 보고 영화를 시작하게 된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러다가 그 촬영감독의 모습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면에서 제 시야로 이제 3D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영화 현장이 막 상상되면서 그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직업을 영화인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8월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했었고,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3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과만 알아보고 영화에
입시를 준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. 다른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, 그리고서 촬영 전공을 선택했는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유영길 촬영 감독님 덕분일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이렇게 저 눈앞에 3D로 펼쳐졌던 그날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, 영화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영상 언어를 제일 잘 알려면 카메라를 알아야겠다. 그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됐고, 그때부터 지금까지 촬영이 무엇인지, 촬영은 어떤 건지, 그리고 카메라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뭔지 계속 그런 식의 직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, 그리고 그 일을 또 제가 배운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일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. 영화를 왜 좋아하게 됐고 어떻게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 시작을 알려드렸다면, 이제는 그 순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짧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 영화과만 입시에 다 지어 넣었어요. 그리고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당시에 명동에 있었던 서울예술대학이라는 곳이 있었고요. 그 당시 서울예술 전문대였죠. 그 학교를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명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명동은 서울의 중심이잖아요.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충무로라는 곳이 있어요. 그 영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는,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을지로, 그 다음에 그 광화문부터 그 동대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를 영화 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명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그 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고, 그래서 고3 때, 재미난 기억 중에 하나인데, 제가 조금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쟁취하는 습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고3 때 그 조교실에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. 서울예술영화과 조교실에 편지를 보내서, 저는 그 학교에 꼭 갈 사람인데요. 그곳에 입시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학교로 그 조교님이 예술대학 입시 정보가 들어있는 팜플렛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었고, 그리고 제가 진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지장도 찍고 정말 한국의 충무로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떵떵하게 외치고 그런 이제 입시 과정을 통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정말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고요. 지금도 저는 영화 학교들이 그런 좀 큰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강하게 믿는 편이에요. 사실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또 세계 여행을 한 좀 특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언젠가 그 이야기도 들려드릴 건데, 그때 세계 여행을 할 때 각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한 영화 학교들도 당연히 제 관심사에 있었고, NYU라든지 우주라든지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있었고, 근데 그런데 갔을 때 예수라는 곳 혹은 그 영화라는 곳은 이렇게 그 중심가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, 뭔가 해픈이 많이 벌어지는 것, 그런데 있어야 될 이유를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게 저의 그 명동의 학교 생활에서 제일 크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, 정말 그 사진기 처음 배워가지고 인사동을 돌아다니고 종로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. 그래서 저런 사람들, 이런 사람들, 사람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영화학교 혹은 이런 예술학교들은 이런 큰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었고, 크게 이제 예대를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성격이 있냐면, 이렇게 환경적인 걸 크게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나한테 지금 내가 뭘 제일 필요로 하지? 라는 생각이 있었고, 그때 많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 때, 그런 학위나 학벌보다는 나한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, 혹은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곳, 해서 당시에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, 거기 선생님도 알게 되었고,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참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, 그 중에서도 이제 저의 정말 스승인 황기석 촬영 감독님이라는 분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영화의 깊이가 더욱더 성장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황기석 감독님 덕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이제 촬영하러 왔잖아요. 그때 현장도 한 며칠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있던 퍼스트 형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대신 들어갔는데, 그때 다녔던 그 며칠의 경험이 정말 3천억 영화의 현장은 이렇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좀 너무 취했었고, 그 다음에 바로 ASC 마스터 클래스라고 미국 촬영감독 협회에서 운영하는 촬영감독 수업을 또 듣고 왔었습니다.
그때 그 데이비드 물련이라는 촬영 감독을 만났고, 진짜 또 한 명의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처럼 또 살고 싶다. 이런 롤모델도 갖게 되고, 목표점도 다시 잡게 되었죠.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제가 그 슬라보미르 이지약이라는 촬영 감독님이 계신데, 그분은 그 베로니카의 이중생활, 10개 이런 것들을 찍었던 크지스토프 케일롭스키랑 같이 찍었던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. 저도 그분의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. 근데 그분을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왜 해외 촬영 감독을 모셔가지고 이런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때, 제가 당시 CGK에서 좀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죠. 감독님 와주셔가지고 한국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분이 거꾸로 나는 지금 폴란드에서 그 필름 스프링 오픈이라는 걸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어. 10일짜리를 하고 있어. 그러니 너네가 와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한국으로 못 오시게 됐고, 작품과 작품 사이에서 갑자기 뭔가 이 틈이 생기면서 제가 바로 폴란드행 티켓을 끊었습니다. 그때가 이제 딱 그 필름 스프링 오픈이라는 워크숍을 열 때여서 9박 10일 동안 촬영 감독님이 운영하는 그 워크숍을 들으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이 츄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것, 그리고 그 전까지 제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거는 서울예술대학에서의 경험, 아카데미에서의 교육 경험, 그리고 이제 AXC 마스터 클래스의 교육 경험, 그리고 폴란드에 했던 그 필름 스프링 오픈이라는 워크숍의 경험, 여기까지가 다 이제 쌓여진 그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나왔던, 제가 좋았던 그 교육 프로그램의 알짜배기만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오늘 츄클래스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. 필모들을 쫙 이제 올려놨는데요.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컨셉을 잡았으며 어떤 방향으로 촬영하고 조명하고 최종적인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작품 들고 더 알찬 내용으로 재미나게 찾아뵙겠습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츄클, 추추, 구독, 좋아요, 알림, 맞아요? 이렇게 해달래요. 네,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